네, 안녕하세요. 워렌 버핏처럼 꾸준히 성공하는 투자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제시 리버모어 같은 천재 투자가도 파산을 겪었는데 말이죠. 워렌 버핏의 8가지 투자 철학, 이걸 다룬 걸 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맞아요. 그 영상에서 특히 버핏의 초기 원칙들을 잘 짚어줬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거, 처음 3가지 원칙,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면서 버핏이 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는지 그 실마리를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청취자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투자의 본질이 뭘까? 이런 통찰을 얻고 싶으셨을 테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버핏 성공의 그 단단한 토대, 첫 3가지 원칙. 첫째는 단기로 보지 않고 압도적인 장기로 본다. 둘째, 주변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생각한다. 그리고 셋째, 자신이 이해하는 능력 범위, 그러니까 깜냥 안에서만 움직인다. 이 3가지군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보죠. 압도적 장기 투자. 이게 말은 참 쉬운데 주식을 뭐 거의 영원히 보유할 생각으로 살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핵심은요, 주식 그 자체보다는 그 주식이 나타내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 농장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농장 가격 오르내리는 거 확인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느냐 이걸 보겠죠. 네, 바로 그거죠. 그 농장이 얼마나 꾸준히 많은 작물을 생산할 거냐,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영상에서 코카콜라 사례를 든 것도 그냥 오래 갖고 있어서 대박났다. 이게 아니고요. 1919년에 사서 배당금을 계속 재투자했을 때 그 복리의 힘이랑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힘,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예시거든요. 복리. 네. 네. 1982년 되니까 그 가치가 180만 달러가 넘었다는 거잖아요. 대단하죠. 와우. 그렇군요. 버핏이 어렸을 때 11살 때 처음 투자했던 경험도 이 원칙이랑 관련이 있다면서요? CTG 서비스 주식 38달러에 사서 40달러에 팔았다고. 근데 누나 성화에 못 이겨서 겨우 5달러 이익 보고 팔았는데. 네네.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202달러까지 막 치솟는 걸 본 거죠. 정말 땅을 컸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크게 배운 거예요. 싸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좋은 사업을 사는 거구나. 그리고 그리고 작은 이익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뭐 이런 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 쓰라린 경험 덕분에 일시적인 주가 변동보다는 사업의 본질, 그 장기적인 성장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아주 그냥 뼛속 깊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버핏이 10년 보유할 마음 없으면 단 10분도 갖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네. 근데 이런 장기적 관점을 가지려면 필연적으로 단기적인 시장의 막 소음이나 사람들 심리에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원칙, 스스로 생각하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롤스로이스 타는 사람이 지하철 타는 사람에게 투자 조언을 구하는 것은 월급뿐이다. 이 말 진짜 날카롭죠. 근데 이게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혹은 뭐 반대로 모두가 막 공포에 떨 때, 혼자 다른 길을 간다는 게 보통 용기가 필요한 건 아닐 텐데요. 여기서 핵심은 내면의 평가표를 따르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세운 원칙이랑 내 분석에 스스로 얼마나 충실했나 이걸 기준으로 삼는 거죠. 이건 버핏이 아버지한테 배운 삶의 태도이기도 하고요. 내면의 평가표. 네. 남들 다 사니까 따라 사고, 전문가가 추천하니까 그냥 믿고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이 투자가 왜 합리적인가? 여기에 대한 자기만의 답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1973년에 워싱턴 포스트 투자건이 그 영상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나오더라고요. 다들 막 팔 때 버핏은 오히려 샀다는 거. 단순히 싸서가 아니라 그 사업의 본질 가치는 그대로인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가격만 일시적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판단했다면서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해도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공포는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버핏은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 내재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감해져라. 네네. 딱 그 말처럼 공포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본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막무가내식 용기가 아니라 자신의 분석과 판단에 대한 아주 깊은 신뢰, 즉 내면의 용기에서 나온 겁니다.
청취자께서도 투자를 하실 때 남의 말보다는 스스로 공부하고 얻은 그 확신, 이게 변동성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거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려면 결국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이걸 명확히 알아야겠네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원칙,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투자하기와 연결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버핏이 오랫동안 IT 기업 투자를 꺼렸던 것도 자기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라서 그랬다고 하죠. 맞아요. 투자는 무슨 IQ 게임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자기의 그 능력 범위, 영어로는 Circle of Competence라고 하죠. 그 경계를 얼마나 명확히 아느냐의 게임입니다. 중요한 건 그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가 아니라 경계가 얼마나 뚜렷한가 하는 점이에요. 아, 경계의 뚜렷함. 네, 피터 린치도 말했잖아요. 잘 모르는 첨단 기술주보다는 차라리 동네 던킨 도너스처럼 내가 잘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요. 그 영상에서 야구 비유를 들었던 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스트라이크 존 비유요? 네. 모든 공에 방망이를 휘두를 필요가 없다. 내가 가장 잘 칠 수 있는 공, 딱 내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오는 공만 치면 된다는 거죠. 수많은 연차 보고서를 읽으면서 기회를 찾지만 내가 이해 못하거나 너무 비싸다 싶으면 절대 손 안 된다는 원칙. 바로 그겁니다. 버핏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2m 높이 허들을 넘을 능력을 키우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쉽게 넘을 수 있는 30cm짜리 허들을 찾아다닌다. 재밌네요. 네. 결국은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한 사업에 집중하는 것. 이게 꾸준한 성공의 비결이라는 뜻이죠. 평생 20번만 좋은 결정을 내리면 된다는 그 펀치카드 비유처럼요. 중요한 건 결정의 횟수가 아니라 질이라는 겁니다. 와,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워렌 버핏의 이 세 가지 핵심 원칙, 압도적인 장기 투자, 스스로 생각하기, 그리고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투자하기. 이게 들어보니까 단순히 주식 투자 기법을 넘어서서 뭐랄까 삶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그렇죠. 정말 그런 면이 있죠. 복권처럼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꾸준함의 가치를 믿는 것, 또 외부의 평가보다는 자기 기준을 따르는 용기, 그리고 모든 걸 다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진짜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지혜, 이런 것들이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혹시 일상생활 속 다른 결정에도 적용될 부분이 있을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은 제안이네요. 예를 들면 장기적인 목표를 세울 때 단기적인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할지, 아니면 주변의 수많은 의견 속에서 내 목소리를 어떻게 지켜나갈지, 이런 고민들의 힌트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